엄마, 나 퇴사하려고. 조금 힘들어도 참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회사에서 힘든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불행하게 사는 건 내 잘못입니다. 돈 버는 언니 리에빗. 저는 26살에 퇴사해서 현재 5년이 지났고 브랜드 출시한 지 1년 반 만에 매출 10억을 달성했습니다. 요즘 워낙 출중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작은 성과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평범했던 저에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꿈꿀 수 없던 숫자였거든요. 오늘은 주변 분들께서 퇴사하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어서 26살에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사를 총 15번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아빠 일이 잘 풀리면 큰 집으로 다녔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작은 월세로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저에게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늘 강조하셨고 저 또한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것만 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25살에 공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엄마가 정말 좋아하셔서 효도한 것 같아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회사 일은 익숙해졌는데 뭐랄까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패턴. 그 속에서 보람은 찾기가 어려웠고 아 내가 정말 이거 하려고 태어난 게 맞나?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끝인가? 라는 생각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사업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초, 중, 고, 대학, 취업, 결혼 이라는 순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맞닥뜨린 순간이었어요. 스스로 생각한 대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 왜 나는 25년 동안 그 선을 한 번도 넘을 생각을 못했을까? 죽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퇴사를 준비해서 1년 후에 퇴사를 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퇴사했던 과정이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돈 버는 언니 리에빗. 첫 번째,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번 사람에게 물어봐라. 언뜻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돈을 번 사람들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서 퇴사 고민할 때 주변 분들에게 많이들 조언 구하시잖아요. 친구나 동아리 선배, 친척, 직장 동료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아마 부정적인 대답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퇴사를 하고 싶으시고 더 많은 돈을 벌며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퇴사를 결심하고 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 한 분은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본인 사업을 하며 돈을 잘 벌고 계신 분이셨어요. 주변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내가 잘 되는 걸 시기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퇴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사회가 정해놓은 선을 넘기기 위해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미 선을 넘어본 사람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시간은 직장인일 때가 제일 많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뭔지 여유롭게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매일 출근해서 일에 치이고 집에 오면 힘들어서 이런 생각할 여유조차 없고 퇴사하고 머리 비우고 미래를 설계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간이 가장 많았던 때는 직장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퇴사를 준비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터라 내가 퇴사를 하면 내일도 더 많이 하고 여유로워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퇴사를 하고 나니 일하는 시간이 비슷해지더라고요. 퇴사 이후에는 제가 모든 걸 챙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무부터 CS, 영업 등등 직장 다닐 땐 하지 않았던 수많은 업무들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다 보니 거의 24시간 일하는 느낌이었어요.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면 최소 10시간 이상을 회사에 매여 있다 보니 사업을 준비하기에는 방해받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었고 퇴근 후나 주말, 연차 때 더 여유롭게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하고 나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장 돈 벌어야 하는데 뭐 해먹고 살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 지원 창업을 찾아보시거나, 만약에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보거나 카페를 잘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께 찾아가 물어보세요. 노하우가 무엇이냐고요. 안정적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보기에 회사만큼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주 단위 워라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회사를 다닐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잘 쉬는 것이었습니다.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말에는 힐링타임을 가졌고, 매년 해외여행을 가는 건 저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그렇게 주 5일 근무 2일의 휴식을 갖게 되었고, 매번 월요일마다 힘겨운 출근을 반복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요. 하지만 퇴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워라밸에 대한 생각도 다르더라고요. 8개월 일하고 4개월 쉬는 억대연봉 디자이너분, 35살에 은퇴를 하신 파이어족, 40살에 평생 쓸 돈을 다 벌고 여행 다니시는 사업가분도 계셨어요. 그분들은 주 단위 워라밸이 아닌 월 단위, 연 단위의 워라밸을 살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주 5일을 일하고 2일을 쉬는 건 과연 누가 정해준 삶의 방식일까요? 회사에서는 직원분들이 주말에 쉬는 걸 좋아할까요? 일하는 걸 좋아할까요? 회사는 직원이 주말에 쉬는 걸 좋아합니다. 주말에 잘 쉬어야 차질 없이 월요일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주말에 직원이 쉬지 않는다는 건 퇴사를 하기 위해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거나 업무 가다로 퇴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주말에 쉬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면 회사는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쉴 거예요. 만약 회사가 정말 싫고 벗어나고 싶은 존재라면 지금 당장 주 단위 워라밸의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퇴근 후 주말에 쉬지 않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닌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업가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퇴사를 하고 10억을 벌기까지 느낀 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번 사람에게 물어봐라. 두 번째, 시간은 직장인일 때가 제일 많다. 세 번째, 주 단위 워라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도 매 순간 많은 걸 깨달으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로 고민하실 때마다 저도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사에서 힘든 건 결코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내 잘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언니 리에빗.